30분 잘라먹 제가 10분 드렸는데 예, 1시간 준비해왔는데 30분만에 끝내요. 우리 컴퓨터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폴더를 만들잖아요, 그죠? 폴더를 만들면 거기다가 쓸모없는 방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쓸모없는 방이 되죠. 그런데 이게 아주 유익한, 내게 유익한 방이라고 붙이면 아주 유익한 방이 돼요. 제 강의가 유익할 수도 있고 별로 쓸모없을 수도 있는데 초점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으니까 1시간 해야 될 분량인 만큼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좀 잘라먹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준비했는데 그거 다 끊어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빨을 닦으려고 칫솔을 찾으면 어떤 게 내 칫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모든 칫솔이 다 저 거예요. 그냥 보이는데 색깔이 기억이 안 나니까 대부분 칫솔 우리 이렇게 한 판 사서 그죠? 그냥 사용하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 이게 치매인지 건망증이죠, 그죠? 심한 건망증. 근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생각이 안 나. 뭐를 가지고 그런 적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은 뭐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갖고 계단을 굴렀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툭툭 틀고 일어났는데 내가 내려올 적에 넘어졌는지 올라갈 적에 넘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심한 뭐 이렇게 하여간 이건 치매는 아니죠, 그죠? 치매는 아닌데 치매의 끝판왕이 뭐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웃자고 하는 말씀인데 치매의 끝판왕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쯤 되면 이제 치매라고 보시면.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이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소금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소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왜 행복학교나 우리 팀전도에서 이렇게 우리 팀전도와 소금전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실행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행복학교를 하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제 행복학교 시험까지 하셨는데 소금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하세요. 근데 우리 행복학교는 근데 행복학교를 하시면서 3가지를 오늘 보니까 제가 3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목사님들이 아니면 사회자가 강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행복학교에 흥미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음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 설명을 잘해요. 자,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근데 왜 소금이냐 하면요, 우리 행복학교가 설계할 적에 소금을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느냐? 왜 넣어놨습니까? 건강에 유익하지만 행복학교 많이 오시라고. 어찌 보면은 그건 이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미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소금이 사람한테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말입니다. 제가 이 소금 장사를 사업을 시작한 지가 5년이 됐거든요. 근데 5년 전에는
최원수 장로님이 소금 먹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먹을 적이 없어요. 집만 갖다 놓고 대단했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그냥 저 음식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평생 저 음식 먹었는데 뭐 혈압도 없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소금은 뭐 자꾸 소금을 먹으라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5년을 소금을 먹었어요. 그런데 더 좋아졌게요, 나빠졌게요?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올라오면서 이쪽에 저 휴게소를 딱 들렀는데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기록해놔 이렇게 했어요. 네. 보셨어요? 예, 그 벽에다가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죠? 나트륨, 과다한 나트륨은 건강에 해를 끼친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건강이 나빠져야 돼요. 5년 동안 소금을 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심혈관 나이가 12년 적게 나왔어요. 51살로 나와요. 제가 63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해보면 10년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2년 늘었어요. 아니, 그러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심혈관 나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늙어져야 돼요. 그런데 젊어지더라고요. 자, 우리 집사람 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사람은 저혈압이에요. 혈압이 90도 안 돼요.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고 기립성 빈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살이 안 쪄요. 이 장 운동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늘 피는 167인데 52kg, 51kg. 사람은 쪄보는 게 그냥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소금을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59kg가 됐어요. 곧 60kg 지금 돌파한다고 좋아서 난리예요. 그런데 소금 먹기 전에는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어지럼증, 힘이 없고 계속 사람이 이렇게 퍼지는 거, 하여간 그런 증상이 계속되고 한의원에 가서 맥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한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맥박이 약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랬어요. 이러면은 염증도 많으시고 그래서 방광염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소금을 먹고부터 그렇게 싹 없어졌어요. 야,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설탕 많이 먹는 거하고 소금 많이 먹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설탕. 네? 설탕.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당에 가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설탕은 우리가 항상 먹게 돼 있어요. 밥을 먹어도 그 설탕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당이잖아요. 이제 꼭 단 음식을 먹지 않아도 늘 그냥 당을 우리가 달고 살아요. 그런데다가 설탕까지 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당연히 엄청난 질병의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소금은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저나트륨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50%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은 저나트륨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요, 물을 많이 먹으라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을 아마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소금물을 안 드시고 물을 계속 드시면 소금이 계속 씻겨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이 없어져요. 0.9%의 소금은 우리 몸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저염식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물 많이 먹으면 소금은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두 번째, 저염식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소금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또 소금이 부족해요. 세 번째는 채식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맞죠? 채소 속에는 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채소는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예, 이쪽에 조금 한번 넘겨보세요. 예, 우리 이렇게, 예, 단지, 앞에.
소금 단지 있는 쪽에. 예. 이렇게 이제 이게 된장을 이렇게 담는 장소인데 항아리가 많죠, 그죠? 저 위쪽에 보면은 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근데 풀 뺀다고 여름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다 소금을 뿌리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는 소금을 갖다가 쫙 뿌리놨거든. 근데 풀이 올라올까요? 왜 안 올라올까요? 풀이 삼투압 작용을 못하니까. 이게 삼투압을 이해해야지 소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소금이 들어가면 삼투압 작용을 해요. 근데 소금이 없으면 삼투압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맹물 마시잖아요. 그럼 그 맹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해질 속에 소금이 0.9%가 있으면 그 전해질이 세포 속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그리고 전해질이 0.9%가 적당하게 유지될 때 혈액이 잘 돈단 말입니다. 그런데 0.9%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저나트륨증에 걸릴 확률이 50%.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소변을 가지고 우리가 소금 측정하는 기계가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염소 측정기가 있어요. 그걸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소금 안 먹고 그냥 한번 측정해보세요. 0.5%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0.9%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한 1.2% 정도 나와야지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소금 많이 먹으면 뭐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나트륨 저무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혈압이 올라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소금을 먹으면요 다 거기서 조절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거 그냥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의학 정보지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트륨 저무증이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 가시면요 측정해갖고 그거 가르쳐줘요. 그런 분들은 소금을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속에 들어가면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드셔도 된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행복학교에 오시는 분들한테 명품 소금을 자 오늘 드립니다. 선물로 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 명품 소금을 한 달 동안 다 소비하시고 이거 좀 더 필요한데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오실지게 소금 받으려고 행복학교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행복학교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면은 팀정도도 그렇고 행복학교도 이렇게 동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버려요. 그러면 집에 가면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려면은 물을 마시게 하시고 특히 소금 물을 마시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하루에 7잔. 어떻게 먹느냐? 아침에 자 올려서 2잔. 예? 밥 먹고 난 뒤에 30분 있다가 한 잔. 점심 먹기 전 30분 전에 한 잔. 점심 먹고 30분 후에 한 잔. 저녁 먹기 전 30분 전에 한 잔. 그리고 저녁에 잘 적에 한 잔. 그러면 딱 7잔이 돼요. 예. 여러 가지 내용, 소금물을 먹으면 좋다는 게 요즘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예. 미국에서도 학자들이 이제 소금물에 대해 갖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제가 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예, 안 하니까. 하여간 그런 의도로 이 명품 소금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에, 소금 먹으니까 정말 좋으네. 이런 생각이 들면요. 명품 소금 받으려고 행복하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 이 전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드리지 마시고, 이걸 설명을 하시고 드리라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렇게 또 드리면 뭐라 그럽니까? 좋으네. 한 개 더 주세요. 2개 더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시간이 얼마 없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넘겨보세요. 요런 덩어리가 우리가 소금을 한번 구우면 몇 개 정도가 들어가느냐면 한 33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3.3톤. 그 한 덩어리가 몇 킬로냐면 10킬로입니다. 그 작업하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귀한 소금이니까 진짜 어떻게 굽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걸 작업은 대체적으로 우리 몽골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번씩 펑크를 내요. 안 와요. 다 이렇게 보통 이게 작업하면 한 10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핵심 멤버 2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하고 우리 여성이신데 우리 부장님 힘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이거를 3.3초를 드러내고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수작업을 거쳐서 이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소금이 드리는 소금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좀 귀하게 좀 사용하시라고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구우면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글보글하게 설탕같이 이렇게 보통 한 800도씨에서 1000도씨까지. 근데 보통 집에서 프라이팬이나 뭐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굽잖아요. 그건 300도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이옥신이 발생하니까 그건 드시면 안 돼요. 볶은 소금은 800도 이상 구워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이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가 다 없어져요. 특히 이 소금 속에는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구우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가스 같은 거 다 빠지고 그냥 그렇게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이 원전수 이렇게 방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금 파동이 일어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국내산 천일염 이미 가격이 12,000원 한 포대 하다가 20,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배송이 지연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본이 원전수를 방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다 오염이 되겠죠, 그죠?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이렇게 파괴됐을 적에 그때 본부장님 소금 난리 났죠. 아주 그렇지. 우리 군소금 난리 났다고요. 막 10개씩 막 그냥 미리 막 사재기 하시고 막 이랬는데 자, 그런 현상은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원전수가 이렇게 방류가 되면은 저희들 소금은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냐면은 국내산 천일염이 아니고 남태평양산 천일염을 가져와서 지정수를 붓고 굽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소금을 구우면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좋은 소금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 1000도씨까지 굽습니다. 아시겠죠? 좀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800도 이상이 되면 소금이 녹아요. 이렇게 완전 그 쇳물같이 이렇게 녹아요. 이게 붉은 부위가 이게 녹은 부위예요. 이렇게 1000도 이상 되면 이렇게 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녹기 바로 전까지 이제 이렇게 발을 올려갖고 녹까지 이제 구워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작업하기가 어렵거든요. 넘겨보겠습니다. 줄게 보세요. 이제 불 이제 끌지게 제가 앞에 문을 열면은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불 껐죠. 여기 문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에 전체적으로 저렇게 불 껐죠, 그죠? 저런 상태로 구워냅니다. 그러니까 그 예찬에서 소금 굽는다 하는데 진짜 맞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저걸 보시면 그래서 행복학교를 하시면서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행복학교 하시는데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행복학교 설립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고 이렇게 강의도 듣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설교자로 혹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하시다가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참 이렇게 끝까지 남아갖고
강의를 들어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야 놀랍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강의가 좋아서 그런지 내 강의가 너무 좋아요. 야 그런데 설립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 뭐 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뭐 이렇게 좋다. 그거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안 하시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실력은 뭐라고요? 예? 실력이 뭡니까? 아, 그걸 모르시네. 그렇죠. 실력은 실행 능력입니다. 예? 아무리 배워도 아까 무슨 뭐 파스 뭐 붙여주고 해도 실행 안 하면 소용없어요. 자, 여기 오셔갖고 그러면 행복학교 신청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노란 봉투 드렸죠,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딱 꺼내 보세요. 행복학교 설립 신청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고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겁니다. 입회비 5만 원 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가시라고요. 네, 입회비가 나 지금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 입회비 5만 원 내시면은 이제 행복학교 설립 절차에 시작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행복학교를 3개월 동안 준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냥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3개월 동안 아시겠죠? 3개월 동안 뭘 하느냐? 이런 세미나에 우리가 지역 세미나도 앞으로 열릴 겁니다. 그 지역 세미나에 2번 그리고 오늘 1번 하셨으니까 3번을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의성팀 같은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죠, 그죠? 거기 가서 한 3번 정도 시연을 보고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행복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은 아 나는 그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시간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서재균 목사님 하시는 게 아 좋겠다 싶으면 서재균 목사님을 흉내를 내시라고요. 모디파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성팀이 좋겠다 그러면 어성팀을 모디파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3달 동안 계속 혼자서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목사님도 설교는 일주일에 한 2시간 모르겠습니다. 한 하루 정도 연습하시면 다 설교하시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라고. 만약에 다음 달 말 정도에 다음 달 30일 정도에 내가 행복학교를 하시겠다는 마음을 딱 정했으면 그 달 초에 저한테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학교를 언제쯤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점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인터뷰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적으시라고. 저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아 행복학교를 해도 되겠구나. 아 조금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래갖고 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준비하시죠. 날짜를 보통 보면은 다 정해놓고 장로님 뭐 언제 우리 하락한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시겠죠? 대부분 막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도 안 좋고 저희들도 준비가 안 되고요. 하시는 분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전화가 오시면은 제가 딱 점검해갖고 프로그램까지 점검을 딱 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행복학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행복학교를 하시면서 이제 뭐 경로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어른들하고 사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자, 어렵지만 또 한 가지 뭐 그건 이제 또 이렇게 극복하시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도 제가 의성에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의성하고 우리 안동 쪽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니까 행복학교에서도 뭐 가요도 부르고 뭐 유행가도 부르고 교회 안에서 어디 그런 걸 불러요? 택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자, 그것 때문에 행복학교 못하겠다고 하시면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녹화심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행복학교에 오시는 노인들은요, 우리 선교 대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동일한 우리 한국인이지만 그분들의 문화와 목사님들의 문화, 교회의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맞죠? 네. 그거 인정하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선교사가 해외 선교를 갔는데 문화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선교학적인 용어를 뭐라 하냐면 동일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동일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교인들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시란 말입니다. 문화가 다른 선교사가 가서 그분들을 처음에 내가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는 동일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아프리카에 가면 코끼리가 있어요. 야생 코끼리가. 자, 이 코끼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웅덩이를 찾아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서 웅덩이에 딱 갔는데 가보니까 문 좋은 코끼리 팀이 와서 물을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코끼리들이 굉장히 영리하게도 그 코끼리들이요. 그런데 막 들어가서 같이 물을 안 먹어요. 그럼 사고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요. 코끼리 2마리가요. 이렇게 뒤로 돌아선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먼저 와 있는 코끼리의 엉덩이를 이렇게 부딪힌답니다. 그러면 먼저 와 있는 코끼리들이요. 귀를 열어준대요. 그러면 같이 물을 먹대요.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문화가 다른데 말도 다르고 뭐 노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우리 식대로 가가 해보셔야 되는가? 안 돼요. 이 동의라는 것은 선교학적인 용어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 됩니까? 그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목사님이지. 목사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안 돼요. 동일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동일화를 하는 이유는 동일화해서 그분들과 친분해지기 위해서 동일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게 어디 교회에서 유희관을 불러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맞죠? 네. 교회가 무슨 성전입니까? 여기 예배 드리면 여기 교회예요. 여기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이 무슨 성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개념을 빨리 깨고 그걸 깨줘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아까 얘기했던 그게 그런 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득이 들어가야 되고 교인들한테 사전 준비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장로님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고차원적인 그런 선교학적인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러면은 설득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오신 분 중에 자, 행복학교 때문에 왔다. 행복학교 강의 듣기 위해서 왔다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되시죠. 그러면 팀전도 때문에 왔다. 아니요. 자, 제가 팀전도 있죠. 그죠? 각 지회에 팀전도, 소금 팀전도 때문에 왔다. 이분 없어요? 아니, 손을 확실히 들어봐요. 자, 그런데,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한국도농선교회는 원래는 팀전도를 전문으로 하는 선교회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인천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팀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행복하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자꾸 이분화해갖고 팀전도는 팀전도대로, 행복학교는 행복학교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놓으십시오. 그게 맞을까요? 그럼 저한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행보학교, 아까 우리 의성팀 나왔죠, 그죠? 의성팀은 팀 정도도 하고 팀 행보학교도 해요. 자, 그런데 인천에 예를 들어서 뭐 일지회가 있다 합시다. 일지회는 팀 정도만 해요. 행보학교는 안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안동에서는 목사님 혼자예요. 와, 우리 팀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예요. 그래서 막 동료 목사님들한테 얘기도 해요. 근데 호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점교회 여기서 깃발 꽂고 이제 앞으로 팀을 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 갑니까? 무슨 팀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야, 팀전도 하고 있는데 팀 행보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아멘. 왜 그걸 못 하세요, 그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요. 저한테 꿈이 있다면 우리 팀 전도가 다 팀 행보학교 팀 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행보학교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 정말 아마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도가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집회를 하는데 어제 170명이 오셨거든요. 없습니다, 목사님들. 저 밖에 계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집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30명도 안 온대요. 그렇게 모이기가 힘든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70명이씩이나 이렇게 우리는 한 150명 정도가 딱 맞거든요. 실제로 여기는 120명밖에 차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뭐 식권도 없다 뭐다 뭐 난리가 났는데 그만큼 행복학교라는 이 프로그램이 전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반이 노인이에요. 여러분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반이 노인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하셔야 된답니다. 예, 그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예.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회 팀. 예. 행복학교 팀도 행복학교 지회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학교 지회에도 송전도지를 보내드리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행복학교 팀에게도 송전도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꼭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지금 한 5분만 더 쓸게요. 제 시간은 지금 다 됐는데, 12시니까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송전도지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 송전도지가 너무 좋다. 송전도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본인이 이 전도지를요 장로님한테 후원을 받아갖고 한 달에 8박스를 친구분들한테 보내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황송하든지 그래서 50% 더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예? 자, 그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친구분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이왕 전도지 쓰잖아. 교회 전도지 안 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소금 전도지 좀 하세요. 이렇게 해서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지구에는 한 박스씩 사는 정가로 사는 교회에 한 박스 보내고 또 팀전도 소금 한 박스를 소개하는데 보내줘요. 그러니까 소금전도지를 쓰시다가 만약에 부족하다 이래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우선 여기 지금 100분이 오셨는데
아니 10명씩만 해도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통해 갖고 지금 행복학교를 하시는데 사실은 미자립교회 혹은 미래자립교회라고 하는데 이 미자립교회 교회들이 이 행복학교 한 30명 하는데 그저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든 뭐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전도지 홍보요원이 좀 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적립금을, 기금을 좀 빼갖고 적립해서 미자립교회를 도와주면 어떻겠나. 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좀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네,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내 소금도 필요 없고 A라는 친구 목사님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 교회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미자립교회 어느 교회에다 좀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저한테 적립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적립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적립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전도용품 사도 되고 뭐 전도 사도 되고 그렇잖아요. 예, 적어도 예, 제가 지금 대충 보통 이게 송전도지가 얼마냐면 16만 원이거든요. 정가로 하면은 16만 원인데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돈은 5만 원 정도는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정도를 제가 적립을 할 생각입니다.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쓰시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미자립교회 적립해달라고 하면 미자립교회 적립하든 예,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앞으로 좀 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예, 질문하세요. 질문. 예,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개척교회 지금 어려워가지고 예. 자기가 아픈데 5만 원어치 약 사물 돈이 없어 못 사먹는 사람. 예. 2만 원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소금 전도지를 그 미자리 교회에다가 먹는 그 교회에다가 소금을 먼저 파송시켜서 전도하도록 하시가 받아면 안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예. 나는 유용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도롱성교회 전도팀이나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예. 예, 거기다가 우리가 소금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전도할 그 사람 예산은 돼 있어요. 예. 예. 그 살전 지금 그 한국 도롱성교회 회원이십니까? 나 회원했다가 삐져가 않았습니다. 삐지 마시고 안 삐지면 소금 보내드리니까. 자, 또 예, 질문. 소금 농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먼저 줘서 전도를 해서 예, 뭐라고요? 소금 농도를 어느 정도 해서 소금 농도를 어느 정도 하면 마시면 좋으냐? 물론 영도기 가지고 0.9% 이렇게 맞춰서 먹으면 좋은데 그러면 좀 짜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마셔보고 건강하게 맛있다 싶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대답부터 먼저 해주세요. 예. 또 예, 질문 혹은 이게 행복학교도 좋고 신청 뭐 아니면 전도지 아까 우리 신청하는 거 있죠, 그죠? 전도지 신청하는 것도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세미나 할 때만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전도지는 1+1이라는 말은 1000개를 주문하면 1000개를 드린다는 겁니다. 1000개 주문하면 2000개가 가는 거죠.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전도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또 그러고 일반 제품들은 30개가 기본인데 30개를 주문하시면은 만약에 30개를 주문하면 15개가 더 간다 그런 얘기예요. 45개가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한 개에 한 35,000원 정도, 3,500원 정도밖에 안 치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저기 거의 한 키로수로 1kg 정도 되니까요. 예. 우리가 그냥 큰 이렇게 소금 5.5kg가 얼마 하느냐면 4만 원 하거든요. 5.5kg가 일반한테 판매할 적에. 근데 다이아몬드가 그게 3,500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소금 큰 거 그거는요, 작업할 적에 사실은 이렇게 뚜껑 열고 이렇게 퍼여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10개 집어넣어야 돼요. 그만큼 수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이게 훨씬 사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가지고 새가족 오면은 새가족 선물도 드리고, 보통 새가족 선물 락앤락 같은 거 하려면 15,000원 줘야 돼요. 100개 하면 150만 원. 그걸 그냥 겁도 없이 막 써요.